지금 직원분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 힘든 점은 없나요?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은 진짜 사람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런 거 보다가 울어요. 맞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출근길입니다. PD님이랑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책을 하나 들고 타셨네요. 이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죠. 위대한 기업과 괜찮은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엄청난 멘트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언제 읽었냐면요, 2023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1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그때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우리도 한다 이런 느낌일 때 이 책을 만났죠. 그때도 괜찮은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뜨거움이 또 있을 때여가지고 위대한 치과? 치과라기보다는 위대한 회사? 될 수 있을까 생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치과라는 표현도 있지만 회사라는 표현 되게 자주 쓰시는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스타트업이에요. 우리는 스타트업이 5년? 7년 되면은 생사의 기로에 서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열정적인 꿈과 뜨거움 그리고 비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비전에 부합하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고객들한테 가치를 못 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가치 주는 이익을 어떻게 우리는 남길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한창 할 때였죠. 그때는 이익이 실제로 좀 남으실 때였나요? 이익은 남아요. 남는데 지속 가능한 이익. 주식으로 치면은 한 번 해먹는 거 말고 계속 배당 같은 거죠. 근데 배당의 사이즈를 늘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익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한다는 전략인데, 그게 이제 고객한테 뭐 어떤 돈을 그냥 많이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구매를 하시게 될 건데, 그게 맞아야지 거래가 성사가 되고 우리는 그걸 잘 제공하고 고객들은 만족을 얻고 기업은 그걸 토대로 잘 굴러가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계속 꿈꾸는 거죠. 지금 직원분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 네, 저희가 알바가 없고 정규직으로만 운영 중인데, 그 정도면 동네 치과가 아니고 중소기업급이긴 하네요. 팀원분들이 지금 30분 정도 계시는데 힘든 점은 없나요? 힘든 점은 좀 지나갔어요. 23년부터 지금 26년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5년이라고. 1년은 진짜 생사의 기로고 또 넘어가면 이제 태어난 거죠. 회사의 기능을 하긴 한다. 3년까지는 또 이제 3살버릇 8까지 가니까 그 버릇 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3살부터 5살까지 진짜 말 안 됐잖아요. 뭐 더 말 안 됐지만 사춘기까지도 회사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키우는 과정이고, 그때 좀 많이 힘들다. 제가 조금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영감을 받아서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의 목차만 한번 읽어보면은 첫 번째 챕터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 너무 엄청난 말 아니에요. 좋은 게 위대한 거의 적이래요. 그러니까 위대하려면은 좋은 것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단계 5의 리더십. 그러면 1, 2, 3, 4, 5의 리더십 단계들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전 3번에서 좀 그때 되게 뜨거울 때,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 띵 했는데, 3번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 팀을 구성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을 모으느냐, 버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태우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고, 버스 태우는 게 더 우선이다, 일을 잘하는 거,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간에 흔들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냉혹한 현실,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마라. 삶이 흔들린다기보다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제 시간이 가면은 회사가 믿었던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타협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본질을 잃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챕터가 고슴도치 컨셉트, 3가지 범주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6번째 이런 게 있어요. 규율의 문화. 서양 사람들의 컨셉이나 우리의 컨셉이나 인간의 컨셉은 이 기업을 잘 하려면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가 기술 가속 페달. 그리고 8번째가 플라이 휠과 파멸의 올가미.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9번째 챕터가 위대한 회사로의 도약에서 고지 지키기까지. 근데 아직 가보지 않아가지고 고지까지는 모르겠네요. 치과의 고지라 함은 뭘까요? 치과 고지 없죠. 없다는 건 뭐냐면은 안드로이드랑 애플의 고지는 뭘까요? 뭔가 일반 기업들은 그게 수치로 표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매출이라든지 뭐 기업 가치를 얼마로 인정을 받았다든지 일반인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치과는 뭔가 그런 게 뭘로 그걸 잡아야 될까? 결국에는 3번째 아닐까요?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죠. 근데 애플이 미치는 영향이랑 삼성 갤럭시가 영향을 미치는 범주랑 그게 마켓 쉐어로 점유율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업 가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매출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자신의 삶에 좋은 영향 혹은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매를 한 거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치과만큼 사람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잘 없잖아요. 치과는 복제가 안 되잖아요. 뭔가 제조업은 복제가 되는데 치과는 의사 수는 한정적이고 지금은 이제 진 원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과가 위대해지려면은 규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뼈아픈 질문입니다. 치과를 잘하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사람을 모았죠. 치과 의사를 모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표하는 것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 다르듯이 그냥 다르더라고요. 각자 하나씩 하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네트워크, 경영 방식을 도움을 주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가치를 주자는 꿈을 꿨었죠.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은 진짜 사람 생각이 달라요. 고지를 가려면은 그 마음 맞는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차 소개해 주실 때 머리를 띵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게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이라는 챕터였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치과로 시작했으니까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생각하니까 일이 항상 먼저였던 거죠. 일을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일을 어떻게 잘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런 고전, 클래식한 아주 훌륭한 책에서 사람 먼저래요. 사람 먼저. 아니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고 사람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 어떤 팀을 만드느냐가 먼저라는 게 자의식 해체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선적이어야지 일이 똑바로 된다는 얘기여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원장님이 되게 순화해서 표현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제대로 세팅 안 해놓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는 것보다 사람 먼저 다 세팅하고 사람 뽑는 거에 진짜 올인해라. 뭔가 이런 강한 어조로 적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약해졌어요. 여기에 볼게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부터 짤 거라고 예상했었대요.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은 적합한 사람을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내리게 하며 적임자를 버스에 적합한 자리에 앉히는 일부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야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 생각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옛 격언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대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회사의 사회과학적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미국 책이잖아요. 미국은 뭔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한 편이잖아요. 한국에 비하면. 근데 원장님은 지금 팀원분이 30분 정도 계신데 탄 사람을 이제 내리게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바로 헤어져요. 바로 헤어져요? 뭐 방식이 어찌됐든 노동법적인 저의 견해를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그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인식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의 권익의 보호를 받는 힘이 자영업자들의 권익의 보호받는 힘보다 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사업주로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큰 회사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저도 있죠. 그 굉장히 적나라하고 크니까 절대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측과 근로자 측의 관계가 결혼 관계만큼이나 통제와 보호와 또 권익의 관계까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려면은 말씀 주신 대로 뭐 위자료 혹은 뭐 헤어질 때 여러 가지 뭐 막 상황들을 고려 만 34세 이전까지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하면은 청년 우대 혜택 뭐 이름은 계속 달라져요. 뭐 지원금들이 나와요. 저는 그 혜택이 싫어요. 왜 싫으냐면은 사업주들의 자유의지를 국가가 통제하는 느낌이에요. 돈 가지고 저를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유의지라 하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그런 게 눈에 밟힐 상황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제 자유의지와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랑 상관없이 목매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잘 떠나보내고 잘 헤어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계기가 혹시 그 책인가요? 거의 몇 달 만에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 개원하고 그 당시는 33살쯤이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랑 같이 했던 팀원들도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고 경험이 10년 차에 가까우신 분들이랑 스타트를 했어요. 나이에 연차에 관계없는 멤버들을 모으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리더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극상을 했어요. 그분 눈에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아니라고 보였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바로 안날 바로 가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그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노동청, 노동위원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복직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근로자와 사측의 그 법적인 관계의 본질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알게 해준 분한테 감사하죠. 이거에 꼭 말씀드려야 된다. 개인 사업자 분들 입장에서 이제 헤어질 때 사업자가 선택하는 거는 이거죠. 1년 되기 전에 잘 얘기해서 내보내는 것. 왜냐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심플한 해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안 아까운 게 아니라 364일에서 어떻게든 헤어져야겠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366일째 근로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년차 근로가 돼서 바로 15개 연차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다 연차 수당 쳐서 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연차 쓰고 헤어지는 과정으로 해서 1년 15일에 헤어질 수도 있고 1년 1월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회사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긴 한데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오래 갈 때 회사가 무너지는 게 더 크니까 회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비용으로서는 나은 거죠. 책의 내용에 100번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진짜 마음 아파요. 칼 휘둘러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힘든 것도 알지만 나도 힘들어요. 근데 또 이겨내는 거죠. 원장님은 그 책을 통해서 경영적인 판단이나 회사의 방향 이런 게 좀 바뀌셨나요? 엄청 도움을 받았어요.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파트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먼저에 대한 컨셉, 그걸 실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율에 관한 건데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규율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규율적인 행동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고슴도치 컨셉트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의 꿈과 희망을 정리했죠.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자면은 교차하는 세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단순 명쾌한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하는 세원의 범주를 말씀드리면은 깊은 열정을 가진 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 이 3가지를 또 이해하고, 그거의 결론은 이런 생각을 했죠. 진짜 치과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되면은 사람들이 좀 딴 생각을 해요. 사업이 하나 잘 되면은 우리 이거 잘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것도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치과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치과에서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제품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치과만 해야 그 분야를 제대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희가 신경치료 임플란트만 엄청 하는 거죠. 아니, 하나를 주구장창 갈고 닦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좀 그런 생각이고, 그러고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 이거는 뭐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팀원의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고, 넓은 사회로는 우리의 제품 금액이 사회한테 어떤 가치를 줬고 그 사람들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에 도움이 되면서도 그분들도 제품의 이득을 갖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컨셉이 도움이 돼서 저희는 한 우물만 계속 파기로 한 거죠. 되게 진료 범위를 아예 안 한다고는 안 하셨지만 어느 정도 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경제 엔진 쪽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옆으로 많이 퍼뜨리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상품도 하고 저 상품도 하고 저분이 왔는데 저걸 다 만족시켜주는 것이 그날 그 단기간에는 경제적 이득으로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진짜 하나만 중기, 장기, 초장기적으로 오래 하면은 그게 더 큰 J커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새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분산 투자 얘기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분산해서 담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한정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몸이 하나잖아요. 몸 2개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는, 개체적으로는 하나에 올인한다, 뭐 이런 게 나은 것 같다, 요 컨셉이고요. 플라이 휠이에요. 플라이 휠.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계속 그 컨셉으로 돌면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나는 사업이면은 돌리면 돌릴수록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저희가 진료를 하면 할수록 망해가는 진료면은 안 해야 되고요. 하면 할수록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영 시스템, 회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면 할수록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는 플라이 휠을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그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진료를 잘 한다예요. 진료를 잘 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잘하는 진료를 받은 고객들이 만족하는 거죠. 진료 자체의 만족일 수도 있고 가격의 만족일 수도 있고, 내가 이 가격을 내고 했는데 내가 받았던 진료 퀄리티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아껴주는 거. 병원을 똑같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4번 정도 가야 되는 건데 여기랑 하니까 1번? 2번만
만에 끝나네? 그리고 퀄리티도 이번에 치료받았던 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다 괜찮아. 가격이 동일하다고 해도 만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어떻다 하더라도 고객이 내신 가격보다 가치를 넣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회사의 성장이에요. 고객분들이 만족해서 주변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병원이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성장하면은 구성원들이 성장 안 할 수가 없고 공동체에 좋은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또 5층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누린다고도 할 수 있고 공동체의 컨디션과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만 딱 남는 것 같아요. 본질과 사람.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 AI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잖아요. 일하는 거든지 자산에서도 뭐 모든 것에서 마음을 흔들잖아요. 근데 방금 그것만 돼요라고 했잖아요. 본질과 사람이 없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이 없으면 AI도 의미가 없다. 왜냐면 AI를 본질에 맞게 수행시킬 수가 없고 본질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이랑 본질만 갖고 있으면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위대한 기업은 모르겠지만 좋은 기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가고 싶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우리 팀원도 그렇고 우리를 만났던 고객들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다니면 다닐수록 나한테 좋은 거밖에 없다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너무 낭만인가요? 그런 낭만이 있어야 가다 보면 한 중간이라도 가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저는 결말을 보고 싶어요. 55세 그게 결말은 아니지만 50세에서 55세 때의 이 치과의 모습. 중간 목표가 있을까요? 아 중간 목표 있어요. 적합한 사람을 많이 태우는 거예요. 치과 의사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로 또 태우고 싶은데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 기업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또 결말이 딱 존재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기업을 만들었던, 점유하고 있던 내가 뭐 은퇴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럼 이건 계속해서 물려주고 할 생각이 있으세요? 보통은 매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치과를 한다고 하면은 물려준다기보다는 뭐 양도, 매각 이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그럴 말할 깜냥은 전혀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솔직하게는 회사를 통해서 이미 저의 인생이 좀 바뀌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거기에서 나올 때 돈을 거기서 갖고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는 해요. 그러면 돈을 아무것도 안 받고 물려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막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회사를 나중에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 또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걸 사는 사람이 진짜 쩐주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뭐 돈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20년 뒤에는 영리법인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돼서 그런 데서 산다고 하면은 그거에 또 폐해를 보는 거는 고객일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회사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결과로 갈 게 보인다고 하면은 돈 받는 걸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럼 뭔가 그냥 치과를 하나의 매장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매각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 남아있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시네요.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죽긴 했는데 그 다음에 팀 쿡이 했고 팀 쿡도 떠난다고 애플이 팀 쿡의 애플이 아니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아니잖아요. 애플은 애플이잖아요. 고객들의 애플이기도 하고 지구인들의 애플이잖아요. 그런 게 멋있지 않나요? 외계인들은 안 갖고 있어요. 책을 그럼 기업가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기업가분들한테 추천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건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 사장님 모두한테 추천하는 것 같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도 어떤 어려움들일지 예상은 되고 이 책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작든 크든 뜨거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좋은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였습니다. 아 여기 마지막 다른 책 10권 읽는 것보다 이 책을 10번 읽는 게 낫다. 2번을 읽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경이로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기존에 읽었던 많은 경영서들이 한낱 립싱크처럼 느껴지는 것이 나만의 느낌일까? 경영서와 전율을 느끼게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저도 이런 거 보다가 울어요. 이런 글 읽다가 맞아. 가끔 보다가 와이프가 왜 그러냐 그래요. 책 보고 울었다고? 오늘도 본질을 다듬으러 네,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